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으로 웃고 울고 위로받았던 그 감동을 내 팀과 함께 나누게 되어 진행하는 저희도 영광입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 팀이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갈게요.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첫 곡 듣고 올게요. 산이와 레이나가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반 왜 말 돌리는데.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빨개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용 객경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첫 곡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꿈 아니고 꿀을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나무가 되기 위해 오늘도 껍질을 깨고 있는 도토리 현지은입니다. 한여름밤의 꿀이라니 너무 좋아요. 스윗 그쵸? 무더운 밤 시원한 땡땡 한 잔 그리고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 오늘도 꿀 같은 늦여름밤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잠이 오지 않지만 이런저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미니미는 어떠신가요? 오늘도 말랑말랑해지는 그림책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마음을 채워가 볼게요. 도토리님 반갑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 방송인데 첫 방송 나가고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엄마가 라디오에 나오는 게 신기하고 연예인 같다며 좋아했어요. 저는 오히려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어찌나 오글오글거리는지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미니미님은 어떠셨어요? 남편은 떨어져 있어서 방송을 같이 듣지는 못해서 녹음본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아이는 엄마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지난번에 축하 메시지 전해주신 정진호 작가님에게 인사를 못 드린 게 내심 마음에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싶어지네요. 라디오가 쉽게 열어보지 못하는 보물상자 같은 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와,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칭찬해주는 멋진 아들이네요. 오늘은 두 번째 진행하는 시간이지만 긴장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 대본 넘기는 소리까지 담길까 봐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단단한 껍질을 깨고 참나무로 성장하는 도토리를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저도 도토리님과 함께 책 고르고 대본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힘들지만 내가 하나의 일을 해내고 있구나 하는 성취감도 느꼈어요. 도토리님도 도전하고 있는 벽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뿌듯함이 물씬하시죠? 그럼요. 저희는 벽을 깨기 위해 만난 관계잖아요. 오늘은 우리 어떤 벽을 깨볼까요? 요즘 최고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는 탓에 8월 한 달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더워요. 더울 때는 여름이 참 길게만 느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이 매운맛을 깨는 시간이 될 듯해요. 도토리님, 더운 여름을 어떻게 꿰고 있나요? 저는 진짜 여름이 무섭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던 제가 이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게 될 정도예요. 여름에 뜨겁고 맵고 이런 맛을 어떻게 깨야 할까요? 미니미님은 어떻게 더위 사냥을 하세요? 저는 차가운 음식도 좋지만 겨울에는 바다로, 여름에는 계곡의 시원한 곳을 찾아서 물놀이와 보양 음식으로 무더위를 날리는 휴가를 즐기곤 한답니다. 와, 그쵸. 너무 좋은데요. 계곡 근처에 평상에 앉아서 백숙과 함께하는 물놀이라 생각만 해도 군침도 돌고 지금 당장 가고 싶네요. 그림책으로 당장 떠나볼게요. 오늘 뜨거운 여름 맛을 깨기 위해 휴가 얘기가 나왔는데 도토리님이 준비한 그림책도 휴가 관련된 이야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여름 휴가를 앞둔 한 아이의 마음을 담은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하루에도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제주도를 미리 5월에 휴가를 다녀왔답니다. 도토리님은 휴가 전날 밤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무척 떨리셨나 봐요. 떨리는 마음이 휴가를 담은 책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듣고 책 이어갈게요. 영화 모아나 수록곡 소양이 부릅니다. 나 언젠가 떠날 거야. 푸른 바다 멀리 끝자락까지 나는 바라보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착한 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난 이렇게 바닷가에 또 서 있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려 해봐도 나의 발길이 나를 이끄네.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어.
사는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하다는 걸 모든 준비 잘 돼 있지 알아 섬에 사는 사람 모두 자기 할 일이 있어 또 내 역할도 있지만 자신을 갖고 더욱 강하게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나의 맘속엔 다른 노래가 아니 안 되지 바다를 비추는 눈부신 저 빛이 난 궁금해 그 비밀이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려오네 알고 싶어 수평선 넘어 뭐가 있을까 하늘만 닿은 저곳이 날 불러 그 누구도 모르는 걸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도와주지 난 갈 거야 떠날 거야 영화 모아나의 수록곡 나 언젠가 떠날까요를 듣고 왔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저작권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릴게요. 도토리님이 준비한 그림책으로 이어가 볼게요. 책 소개 준비되셨을까요? 네, 출판사 붓뱅크에서 2019년 8월 31일에 출간한 미야코시 아키코 글 그림 김숙 옮김 여름휴가 전날 밤이라는 책이에요. 미야코시 아키코라는 작가는 모타나와 콜라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요. 여름휴가 전날 밤은 작가님의 첫 그림책이에요. 심부름 가는 길에 비밀의 방, 집으로 가는 길로 2016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패션 부분 스페셜을 받으셨네요. 오, 작가님 너무 화려한 스펙이신데요. 김숙 번역가님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100층짜리 집 시리즈, 심부름 가는 길 등 여러 어린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셨어요. 그림책 표지를 보니 한 아이가 튜브를 두르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제 도토리가 들려드릴게요. 여름휴가 전날 밤 날씨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상상해보며 들어보세요. 여름휴가 전날 밤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엄마 아빠랑 바다로 여름휴가 가는 날. 그런데 곧 태풍이 온다니까 오늘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수업 마칠 때 선생님이 말했어. 하필 이럴 때 태풍이라니. 싫다. 바다 가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바라보고 있자니 하늘이 점점 더 시커멓게 변해갔어. 엄마 아빠는 태풍 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어. 화분을 다 집 안으로 틀어놓고 덧문을 닫았어. 실망해서 푹 처져 있는 나를 보고 엄마가 말했어. 내일 못 가면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는 꼭 가자. 응? 나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당장 가고 싶단 말이야. 곧바로 후두둑 빗소리가 들렸어. 나는 후다닥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 태풍이다. 빗방울이 두두두두두 세차게 덧문을 두드렸어. 뭔가가 떨어져 바람이 굴러가는 소리가 우당탕 요란하게 들렸어.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온통 태풍에 신경이 쓰여 안절부절 못했어. 천둥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 나는 얼른 이불 속으로 숨었어. 이불을 뒤집어 썼더니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렸어.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 태풍은 대체 얼마나 속도로 오고 있는 걸까? 태풍을 쫓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맞다. 커다란 프로펠러로 태풍보다 훨씬 더 세찬 바람을 일으키면 되지. 시커먼 구름을 뚫고 힘차게 나아가는 거야.
나는 갑판으로 올라 망을 보기로 했어. 망루에 올라가도 커다란 먹구름이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도 프로펠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어. 다음 순간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더니 구름 사이에서 태양이 확 나타났어. 우와, 눈부셔.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바람은 잦아들었고 먹구름은 멀찍이 밀려나 있었어. 토요일 아침 나는 가장 먼저 눈을 떴어. 벌떡 일어나 창으로 달려가 보니 와.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가사에 귀를 기울여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쿠렌이 부릅니다. 소풍 가는 날. 두근거리는 아침 햇살 나를 비추며 설레는 맘 안고서 잠에서 깨어 아끼던 옷 챙겨 입고 거울도 보고 오늘은 바로 늘 기다리던 소풍 가는 날 싱그러운 봄 향기 취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눈을 감고 맑은 공기 마시며 랄랄라 소풍 가는 날 상쾌한 바람에 춤을 추는 초록잎들도 파란 하늘 가득 담은 맑은 냇물도 숨바꼭질하고 있는 다람쥐들도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치며 봄을 노래해 시작이는 새들 노래소리에 모두 함께 발을 맞춰 하나 둘 셋 무지개를 따라 손을 잡고서 랄랄라 소풍 가는 날 랄랄라 소풍 가는 날 즐거운 소풍 가는 날 무지개를 따라 손을 잡고서 랄랄라 소풍 가는 날 즐거운 소풍 가는 지적 있는 새들 노래소리에 모두 함께 발을 맞춰 하나 둘 셋 무지개를 따라 손을 잡고서 랄랄라 소풍 가는 날 랄랄라 소풍 가는 날 즐거운 소풍 가는 날 어쿠레인의 소풍 가는 날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휴가 가기 전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림책. 여름휴가 전날 밤 어떠셨나요? 날씨를 걱정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 조마조마하고 아이가 휴가를 갈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풍이 멀리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꿈까지 이어진 아이의 소원이 하늘에까지 닿았나 봐요. 미니미님은 그림책 속 아이처럼 꿈에서라도 절실히 빌어본 적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에 걱정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저도 그랬답니다. 혹시 삼지법이라고 아세요?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 세 개를 나란히 붙이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거는 거죠. 내일은 좋아진다, 비는 그친다, 하늘은 맑아진다라고요. 너무 하다 보니 손가락에 쥐가 나기도 하고 참 웃기죠? 저 삼지법 처음 들어봐요. 주인공에게 그게 통했을까요? 반반이에요. 휴가를 간다면 미니미님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나요? 요즘 휴가 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어디에 갈지,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떤 맛집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은 날씨 예보를 먼저 체크해요. 하지만 이제 그 벽을 깨볼까 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삼지법까지 쓰는 도토리님에게 날씨 예보를 체크하는 벽을 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친구와 함께 섬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옷도 가방도 신발도 흠뻑 젖고 나무 밑에서 겨우 비를 피해 서로의 모습을 보니 물에 빠진 생쥐꼴 그 모습 절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비가 딱 그친 하늘을 딱 봤죠. 눈부신 파란 하늘은 정말 참 후련하고 시원했어요. 물론 질퍽질퍽한 길에 내려오는 동안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돈독해지는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네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던 도토리님에게 친구와의 섬 여행이 벽을 끄는데 도움을 주었었네요. 우산 없이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순간 헤쳐나가는 도토리님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을 이겨낼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토리님은 그림책 여름휴가 전날 밤에서 어느 부분이 기억에 남으실까요? 아마도 다들 책을 보시면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여자아이가 휴가 가는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그림책 가득 펼쳐진 하늘색이요. 흑백으로 가득 찬 그림에서 유일하게 색이 들어간 장면인데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맑은 하늘과 내 마음속 겉정구름이 지나고 난 뒤 가벼워진 저의 도토리 모습이 겹쳐 보여서 인상이 남네요. 오늘도 이렇게 도토리님 벽정벽을 깨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휴가 가는 날 어떤 색의 하늘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이름의 코너를 준비하였어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들을 더하는 코너인데요. 어떤 소식을 준비하였을까요? 오늘 도토리가 담아온 소식은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처럼 고민하지 않고 반반 메뉴가 있잖아요. 영화냐 그림책이냐 그림책도 영화로 혹은 책으로 고르지 말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혹시 원작이 그림책인데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혹시 아시는 그림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봐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힌트 들어갑니다. 자, 제가 그림책에 나온 키워드를 몇 가지 말해볼게요. 가판대, 여행 잡지, 과자, 올가, 바다, 노을, 아이스크림. 이거 거저먹기 아닐까요? 가파데를 생각하니 작년 여름에 한창 봤었던 키오스크라는 그림책이 생각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빙고 정답입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아는 책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가판대 키오스크에 갇혀 일하는 올가라는 한 여인자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잖아요.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야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테네 멜레세라는 애니메이션인 감독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작가가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출품한 작품이었어요. 2014년에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2014년 스위스 필름 베스트 애니메이션상을 포함하여 14개 상을 받았답니다. 2019년 라트비아 출판사의 제의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를 넣어서 그림책으로 다시 세상에 짠 하고 나오게 되었죠. 아니, 한 개의 상도 받기가 어려운데 14개나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나오고 그 후에 그림책으로 재탄생한 거 그런 거죠?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난 본 키오스크는 어떨까요? 그림책이냐 영화냐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기는데 어느 쪽이 더 좋으셨어요? 치킨도 반반 메뉴가 둘 다 맛있듯이 저는 둘 다 좋았답니다. 애니메이션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림책을 읽기 전 맛보기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그림책으로 만나본 키오스크는 그림을 깊이 따라가며 풍성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매력이 있지요. 가판대 창구멍을 그대로 재현한 표지 참 기억에 나는데요. 그 그림책의 여러 장점 중 물성, 그 있죠? 만져보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답니다. 그게 전자책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그 그림책의 매력이죠. 맞아요.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그림책이 더 있을까요? 단편 애니메이션이 그림책으로 만드는 또 다른 작품 한 가지 더 소개해 볼게요.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모리스 레스모어의 환상적인 날아다닌 책. 제목이 아주 길죠? 아주 긴 제목의 그림책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리스 레스모어가 작가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긴 제목 찾기 놀이에서 1등하는 책이겠는걸요? 날아다니는 책이라니 아무래도 실사로 움직이는 책의 모습을 더 재미있게 그려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윌리엄 조이스 글, 조 블룸이 그림에 아주 제목이 긴, 한번 세볼게요. 모리스 레스모어의 환상적인 날아다니는, 손가락이 모자라요. 자,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도 좋지만 날아다니는 책의 모습을 음악과 함께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책을 통해 무채색의 사람들이 컬러로 물들어지는 모습까지 환상적으로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무더운 긴 여름, 아이들과 함께 단편 애니메이션과 그림책을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말랑말랑 더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난 어떤 맘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맘이었길래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남겨두겠어.
지금 들으신 곡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내 팀이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갑니다. 미니미님,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글자 한번 세봤잖아요. 네, 아니 오늘 책 제목도 굉장히 긴데 듣고 오는 곡도 너무 긴 거 있죠. 청취자 여러분들, 누가 이겼을까요? 어느 게 긴 제목이었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이제 두 번째 책 이야기 들어갈게요. 여름휴가 전날 밤의 아이는 어떤 바다로 휴가를 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주인공이 휴가를 간 곳이 제가 소개할 이번 책의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키다리 출판사에서 나온 이명애 작가님의 휴가입니다. 출판사가 모래알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키다리 출판사라고 써있기도 해서 살짝 헷갈리기도 해요. 모래알은 키다리의 그림책 브랜드로 같은 곳이라 하네요. 출판사의 정보를 알고 가니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휴가를 쓰신 이명애 작가님은 플라스틱 섬 10초, 내일은 맑겠습니다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 없는 그림책,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글 없는 그림책을 매력에 한번 빠져드는데요. 이번 주제를 휴가로 정했을 때 휴가책이 딱 떠올랐어요. 글이 많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 글 없는 그림책이네요. 이야기 나눈 게 많아서 글이 엄청 많았다고 느껴졌었나 봐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답니다. 나눌 이야기가 많은 그림책은 그림을 보는 재미가 톡톡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싶지만 조금씩 글 없는 그림책에 물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글 없는 그림책인데 소개를 하며 찾아보니 다시 또 글 없는 그림책을 소개하게 되네요. 그림책 속 달력에 있는 관람 협동조합을 보고 찾아보니 삼척시 블로그가 나왔어요.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함께 읽어갈 때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정말 그림책의 배경이 실제 있는 곳이라니 정말 이건 발견한 기쁨. 엄청 말도 못하겠어요. 이런 건 널리 알려야 하는 거 맞죠? 네, 당연합니다. 널리 퍼져라. 말랑말랑 그림책에서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우연히 작가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명애 작가님, 참 좋았어요. 더 궁금해지는 거 있죠? 맞아요. 좋았죠. 들어가 볼게요. 그림책과 앞, 뒤 표지를 함께 펼쳐보세요. 도토리님, 눈에 어떤 게 보이는지요? 앞표지의 책상이 제 책상과 비슷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책상 앞에 나무나 꽃 그림을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놓거든요. 그냥 애짜 없이요. 무심하게. 앞표지에서는 창밖을 내다보는 주인공의 뒷모습이 보이고 근데 채도가 약간 좀 푸른색으로 칠해서 그런가 좀 외로워 보이네요. 그리고 뒷표지를 보니 주인공의 얼굴이 보여요. 멍하니 하늘을 보는 듯 다소 힘이 없어 보이네요. 꼼꼼하게 보셨는데요. 도토리님의 책상이 예상되는데요. 방바닥에 떨어진 노트와 양말들, 그리고 피부가 파란색의 주인공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네요. 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뭔가를 급히 끝내야 하는 일이 있는 걸까요? 책상 위를 한번 볼까요? 뭔가 연필로 끄적끄적 작업을 하던 중이었나 봐요. 그 앞에 달력도 보이고 핸드폰을 충전 중이었네요. 배터리가 없어 빨간불이 삑삑삑 들어오고 있어요. 힘이 없어 보이는 주인공처럼 충전이 급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역시 그림을 보실 줄 아시는데요. 면지도 들어가면 왼쪽에는 검정색 패딩을 입은 주인공이 가방을 안고 졸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잠시 후 기차가 출발합니다. 즐거운 휴가 되길 바랍니다. 이명의 2021년 7월 7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사인인가요? 파란 면지색이 예뻐요. 오른쪽에는 달력으로 표시한 뭔가가 보이고. 근데 여름휴가 아니었어요? 아니 갑자기 주인공이 웬 롬패딩? 가는 곳이 겨울인가? 덜컹덜컹 그 소리는 기차 같기도 하고. 아무튼 무언가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서 주인공이 가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검은 패딩. 아니 한여름에 휴가 가는데 롱패딩 아니 더 궁금해지는 책이죠. 오른쪽을 보면 달력에 마감, 서점, 운동, 데이터 넘기기, 선물, 그리고 25일부터 28일까지 어떤 계획이 있는 날을 표시했는데
아마도 이 날이 휴가를 떠나는 날이지 싶네요. 휴가라는 이 그림책은 앞에 면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표지와 면지만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 그래서 전 그림책이 좋아요. 맞아요. 저도 상상하는 그림책이 좋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가방이 달라 다른 날의 주인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지죠? 네. 근데 이 그림책 제목이 휴가잖아요. 그러면 표지에서 방전된 휴대폰처럼 지친 주인공에게 충전이라는 쉼, 그 휴가를 통해 달라지는 모습이 살짝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맞나요? 소편지로 가볼게요. 두꺼운 검은색 패딩을 입은 주인공이 휴 하고 내쉬는 한숨이 점점 커지네요. 에휴, 제 모습이 입이 되어 슬퍼지려네요. 슬퍼지면 안 돼요. 빨리 주인공한테 25일이 오면 좋겠어요. 드디어 떠나는 봐요. 기차에서 주인공이 얼굴을 내밀고 밖을 보는데요. 전 이 장면에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 생각났어요. 기차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기차는 엄청 빠르고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속도가 될까요?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궁금증이에요. 그렇죠. 위험해 보이죠. 근데 저는 가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요. 근데 물론 옆에 차가 없는 그 차선에서만요. 손을 내밀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요. 물론 소리나 바람은 잡을 수가 없지만 그 느낌은 참 좋거든요. 차는 모르겠네요. 제가 안 해봤거든요. 서지 정보의 QR코드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QR코드 먼저 확인했다면 이런 정보들을 먼저 알고 그림책을 보았을 텐데 그림에서 찾은 다음 QR코드를 본 거 있죠? 키다리 출판사의 블로그로 이명애 작가님의 인터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삼척 관람마을의 사진과 함께 초기 더미북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그림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어머, 그랬군요. 이건 꼭 봐야겠어요. 사진으로지만 관람마을의 하늘을 보니 편안해지는 마음이 절로 나네요. 그림으로 만나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우리 첫 페이지로 빨리 들어가 봐요. 네, 서지 정부와 면지에서도 이렇게 나눌 이야기가 많았어요. 주인공과 같은 모습으로 패딩을 입고 기차역에 도착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여름 복장을 한 가족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주인공에게 검은 고양이가 다가오네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왠지 검은 고양이를 따라갈 것 같아요. 네, 당당해 보이는 검은 고양이는 그림자마저도 선명하고 떨어져요. 주인공이 흐트러진 파란색 그림자와 대조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그림자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전 노란색이 편안해 보이고 딱 떨어지는 그림자 모습이 보기 편하게 고양이 그림자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실지 궁금해집니다. 역시 도토리님, 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실 줄 알아서 저도 도토리님은 검은 고양이 그림자를 선택할 것 같았어요. 고양이를 따라 주인공은 바다를 지나 숙소에 짐을 내려놨나 봐요. 순간 공간과 시간대가 변했는데요. 그림책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어가니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그림책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주인공은 구명조끼를 입고 모래사장에서 어디를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푹 쉬러 왔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에서 주인공의 바쁜 일상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를 바로 즐길 수 없는 주인공의 여유 없는 마음이 안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고양이가 다시 한번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어지네요. 넘어가 보니 바위에 고양이와 주인공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는 휴가지의 모든 사람들이 햇볕을 잘 받아 피부가 까무잡잡해진 모습을 보이니 바다 여행을 온 것 같아 시원함이 묻어 나오네요. 아직 주인공은 우울해 보이지만요. 여름휴가 전날 밤에서는 휴가 당일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휴가에서는 휴가날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떡해요. 밖을 내다보는 모습에서 실망감이 물씬 풍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휴가 준비를 근데 많이 하고 온 듯해요. 구명조끼도 보이고 커다란 튜브, 물놀이 하고 나면 필수로 먹어줘야 하는 컵라면까지.
챙김의 모습이 보이지만 날씨가 야속하네요. 이렇게 여행지에서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어때요? 그러토리님의 벽 깨는 것처럼 벽을 깨고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핸드폰은 충전이 가득해진 것 같아요. 살짝 주인공의 마음이 변하고 있구나 싶어지는데요. 저도요. 날씨는 다음날 쨍하고 해가 뜨기 기다려보는데 잠깐만요. 미니미님 관람협동조합의 달력을 보셨나봐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에요. 달력을 보고 삼척시 블로그까지 가게 되었던 곳. 휴가 그림책은 관람마을의 월미도의 마을 풍경을 그림책을 통해 비대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책이라고 해요. 인천의 월미도 아니고 강원도 삼척의 월미도이니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하늘을 닮은 바다색과 파도가 바위를 만나 하얀 눈보라처럼 부서지고 붉은 저녁 노을이 멋진 곳이에요. 비대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책이라니. 그리고 인천의 월미도가 아닌 강원도 삼척의 월미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멋진 인천의 월미도 아닌 삼척의 월미도에서 주인공은 어떤 다음날을 맞이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삼척의 월미도에서 다행히 다음날 해가 뜨고 다시 고양이를 만나게 되고 월미도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검은 고양이는 주인공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는데요. 참 친절한 가이드를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여행지에서 계획 없이 현지 가이드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디 가고 어느 것을 먹을지 계획하고 휴가를 갔기에 계획하지 않은 휴가는 항상 불안했는데 이런 고양이 같은 깜짝 가이드를 만난다면 무계획의 휴가도 도전해볼 만한 용기가 생기네요. 도토리님의 도전을 응원할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여름휴가는 계획적인지 무계획적인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주인공의 여름휴가가 어찌 될지 작가 인터뷰를 통해 힌트를 드린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충전할 시간이 파란 그림자가 노랗게 변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잘 구워진 몸에서 고소한 빵 냄새가 날 때까지 21년 7월 21일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일지 도토리님 상상이 되실까요? 잘 구워진 고소한 빵 냄새. 그렇게 되는 주인공을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지네요. 네, 잘 구워진 고소한 빵 같은 피부가 여름을 즐겁게 보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더위에 지치고 벌레에 잘 물리고 풀독이 올라 간지러움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여름휴가를 잘 보내지 않는 저에게도 용기를 선물해주는 그림책이었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잠시 쉬어가며 음악 듣고 올게요. 소수빈의 파도야, 성시경의 두 사람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주 멀리 멀리 갈까 해가 지고 있는 걸까 배를 타고 떠나볼까 어떤 날씨를 만날까 파도야 나를 밀어주겠니 난 입술리네 가만히 누워 바다를 보면 자유롭게 파도야 파도야 나는 일렁이네 파도야 파도야 나는 춤을 출래 파도야 파도야 나는 그만할래 파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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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내일로 봐서 나는
어제를 헤엄해 목이 마르지도 않아 너를 마실 순 없잖아 파도야 나를 잊어주겠니 난 술리네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면 자유롭게 파도야 나는 일렁이네 파도야 나는 춤을 출래 파도야 나는 그만할래 파도야 눈앞이 어두울 때 외로움이 날 가둘 때 뜻대로 되질 않네 자꾸만 가라앉네 수면 위로 다다를 때 너를 데려가 줄래 On the way, on the way, on the way On the way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은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듣기는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보통 여름 휴가라는 말은 많이 해도 겨울 휴가라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더위로 인한 지침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앞의 면지 달력에서는 휴가를 갈까 말까 하는 망설임을 볼 수 있었다면 뒤 휴 면지에서는 달이 바뀌는 처음에 휴가를 가야 한다는 주인공의 확신이 보여져 보여요. 육아의 매력에 빠진 주인공이 아닐까로 글없는 그림책의 미님이 나름으로 해석해 보았답니다. 전 여름에 뜨겁고 매운맛이 주는 느낌이 강해서인지 여름 휴가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휴가의 매력이 거창하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놀았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휴가의 맛이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휴가의 맛을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의 그림책으로 더운 여름을 잘 쉬었다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쉼, 놀이, 파도가 계속 맴도니까 그림책 파도야 놀자, 수영장, 꽁꽁꽁 좀비, 할머니 여름휴가, 팥빙수의 전설, 너무 끝없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미니미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름과 관련된 그림책 이름 대기 재밌는데요? 그렇죠. 근데 도토리님, 이러다가 방송 시간 1시간을 여름 그림책 이름 대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어요. 그러게요. 거기서 책 제목 긴 걸 또 얘기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밤을 샐 순 없죠. 인사를 드려야겠지요. 오늘 밤 무더운 우리 마음에 시원한 휴가를 남겨준 그림책은 미야코시 아키코의 여름휴가 전날 밤, 이명의 휴가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저작권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려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미니미 도토리였습니다. 우리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